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약간 목이 약간 쉬어있죠. 어제 공방 때문에 목이 약간 쉬어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국장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동의할까 모르겠네요. 물론 많이 빠졌죠. 하락폭이 줄었을 수도 마이너스 1.2%가 빠졌고 32포인트가 빠졌으니까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그래도 아침에 급락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나름 선방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장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오늘 급락을 줬습니다. 급락을 준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뭐 이미 여러분들 그 내용은 워낙 많이들 기사를 통해서도 접했을 테니까 아는 내용은 아는 대로, 또 모르는 내용은 모르는 대로 한번 가보죠. 자, 이게 오늘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국고추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고추에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것이 소위 미 재무장관 베센트의 이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그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 관세는 이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그동안의 미국의 시장과 미국의 경제는 정부 지출,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게 민간 지출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해야 이게 정상적인데 인위적으로 정부 지출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정부 지출도 많고 쓸데없이 공무원도 많이 뽑고 뭔가 같은 이렇게 정부 지출을 과하게 하면서 정부 지출에 중독됐다. 그러면서 디톡스 해독 기간이 있어야 된다. 여기 이제 해독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결국은 트럼프 푸시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자, 트럼프 푸시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주가가 일정한 폭만큼 내려갔을 때 야, 이거 이렇게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쉽게 하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더 정확하겐 트럼프가 개입하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조치가 나오는 것을 트럼프 푸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푸시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저 트럼프 푸시 없다라고 하는 저 내용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서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면, 여러분들 팍스뉴스 아시죠? 팍스뉴스는 트럼프의 우호적이고 CNN은 트럼프의 좀 반 트럼프적인 진영인데, 팍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 관세 전쟁, 관세로 인해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거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 라고 이걸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겪어야 돼 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미국 증시에서 아침에 장 열자마자 갖다 내다 던지면서 이 미국장이 이렇게 급락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그냥 급락을.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하나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기술적으로요, 하드웨어적으로 20선이 외봉을 보이면 120선 근처에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생기고요. 여기처럼 외봉이면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게 20선이 쌍봉일 때, 우리가 이것을 TT, 투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투탑일 때는 대신 이제 60이 외봉일 때죠. 60은 외봉이죠. 60이 외봉일 때는 여기 240 근처에서 기술적 반등, 우리가 보통 테크니컬 리바운드다라고 하는데
요런 반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트럼프 같은 대통령을 뭐라 하냐면 탑다운 방식의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의견은 필요가 없어. 그냥 트럼프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밑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따라야 돼. 김정은 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다 위에서부터 하방으로 밑으로 지시하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변해야지 뭐 누가 밑에서 뭘 건의한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저런 조치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국고 추석했나요? 한 헤지펀드의 CEO가 자기도 트럼프를 찍었다. 하지만 저렇게 바보처럼 관세를 매길 줄 미처 몰랐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저 미치광이 전술, 미친 저 관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왜 이 충격이 더 이렇게 커서 내려갔냐면 1930년대를 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1930년대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대공황이 있었던 때가 바로 저 1930년대죠. 이게 1930년대에 이 대공황을 가속화시켰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관세로 인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산업을 지키고자 1930년대에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듣기엔 좀 생소한 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립법이라든지, 이게 중립법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외국의 어떤 분쟁에 시말리지 않기 위해서 무기 판매라든지 어떤 대출을 제한하는 이런 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립주의의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중립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설린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하고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상대적으로 내정 갈등을 줄이고 경제적 협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1930년대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법이 뭐냐면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보고 요즘에 가장 거론되는 법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저 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제품들이 어떤 가격의 경쟁력,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미국 제품에 비해서 제품이 뒤져지지 않는데 가격까지 싸버리면 소위 가성비가 높아버리면 미국 제품들은 살아날 법이 그게 없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수입품에다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매긴다는 건 그럼 누가 돈을 내는 걸까요? 물론 처음에 1차적으로 만약에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에 관세를 25% 매긴다 그러면은 이 돈을 누가 내는 걸까요? 처음부터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죠. 누가 낼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멕시코다 어디서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를 수입해 들어오면 처음에는 수입업자가 그 관세에 해당하는 그 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관세는 고스란히 미국의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진짜 말을 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남의 나라 대통령과 함부로 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국고에 들어가면서 미국이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재정 적자라든지 이걸 커버한다. 부의 원천을 이룬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개떡 같은 일을 들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미국도 폭락을 있고 아까 있지만 헤지펀드의 그 대표라는 사람도 자기도 트럼프를 찍었지만 이 정도로 머리가 나쁜 줄 몰랐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 내용은 뭐냐면 수입품에다가 높은 관세를 보호해갖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걸 맡긴 거예요. 이게 근데 1930년대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가속화됐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악법 중에 악법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미국이 그런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냐면, 자,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들이 자동차를 수입할 때 쉽게 해서 뭐 예전에 좀 계산하기 편하게 높은 거 싼 거 해볼까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돌았다. 그러면 25%면은 얼마가 됩니까? 1,250만 원이 돼야 되겠고, 만약 고가의 자동차, 만 1억짜리 제품이라면 1억 2,500에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수입업자가 미쳤다고 그 세금, 관세를 매기면서 가까웠던 것들 자기가 그 부담을 내겠습니까? 원래 받던 금액을 그대로 하고? 아니죠.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버리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자극이 되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나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관세를 옮기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경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도 지금 저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주실 만큼은 트럼프가 그래도 좀 해줄 거 아니야? 그랬는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자기는 주가를 보지 않는다. 그죠? 진짜 보지 않을까요?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주가가 1기 대통령 때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강한 이유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자랑질 해야 되는 트럼프가 저걸 안 볼 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말씀드릴게요. 자, 주가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 가격대가 여기 얼마냐면 5,712포인트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 있다가 요 하루 전날 여기 버티고 있다가 하루 만에 여기 확 깼잖아요. 하루 만에 딱 깨자마자 뉴스에서 딱 때리면서 나왔던 게 그게 뭐였죠? 바로 트럼프가 누구랑 만난대요? 월가 수장들하고 만난다. 그죠? 월가 수장들하고 만난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건 저들의 주가가 내려가는 걸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월가 수장하고 만나면서 야, 그래 내가 이제 이 관세고 뭐고 다 안 하는 걸로 원상태로 돌릴까? 트럼프가 그런 인간성일까요? 그거 절대 아닌 거죠. 그죠? 그거 전혀 아닌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말은 주가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월가 수장들하고 만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또 이제 트럼프가 또 누굽니까? 아까 베센트가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관세는 일회용이다라는 그 얘기 말 속에는 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요. 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을 해볼게요. 여기에 관세는 이례적이다라고 요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말 속에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내내 관세를 가지고 끌고 가는 정책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된다면 이거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게 벌써 2주 됐네요. 자,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1주 내지 2주면 이 앞에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죠? 지난주 오늘이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아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하나는
좀 앞에 코앞에 다가온 약간 단기적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그냥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은 미국은 중간 꼭지는 있어도 영원한 꼭지는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이걸 제가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얘가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될까봐 이 얘기를 강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인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 리턴으로 대답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얘가 이게 너무나 이쪽에다 강조하면 이게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때리지 않을까봐 리스크 관리 안 할까봐 여러분들 제가 우리 회원들은 뭐 워낙 많이 듣던 얘기가 되는데 이쪽 주시장에서 들어오신 분들 기억이 나시면 중간중간에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할 때 좀 목이 덜 아프고 좀 힘내서 제가 소신껏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2주 동안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얘가 올라갈 때 저희가 물론 저희도 그렇게 때리는데도 매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매도 때리고 또 어떤 것들은 올라갈 때 위에서 때린 것들은 만약에 쉽게 해서 얘가 플러스 뭐 한 20에서 때렸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이어도 뭐 얘가 똔똔이고 얘가 또 올라가면 좀 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도 상대에서 매도 때리고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리고 그러니까 기회했을 때마다 위에서 매도 때리고 심지어는 어떤 매도 때리냐면 상계처리 매도. 그러니까 상계처리라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묶어서 매도 때리고 그것도 부족했고 저희가 처음으로 2021년도 11월 달에 인버스 산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서 인버스를 샀습니다라는 말씀까지도 여러 개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배땡땡님이 모니터 하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장이요 여기서 끝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하나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이 이게 끝나려면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이렇게 끝나야 돼요. 요렇게 끝나야 돼요. 제가 여기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렇게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얘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거 무지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 몇 달치를 그냥 다 잡아먹은 거잖아. 이게 내려간 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반년치를 잡아먹은 주가잖아요. 그래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꺾어지는 또 하나가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이게 나오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5일평선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게 작은 거 두 개가 우리가 쌍바닥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작은 게 이게 만약 5일선이잖아요. 그럼 5일선이면 얘가 보통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가야 한다 그럴 때 그 타임을 잡기 좋은 게 뭐냐면 이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선에서 제가 일부러 21선을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타이밍 잡기가 요 20선이 아주 편한 겁니다. 얘가 요 20선 위에 얘가 올라탔니?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좋고요. 또 얘가 20선 아래로 내려가면 얘가 드디어 내려가니? 얘가 다시 올라가니? 그때 이렇게 쌍바닥 나오면 좋은 거고 쌍바닥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기계적으로요. 쌍바닥 나오면 좋은 거고 이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이 우리가 느낄 정도로 이게 괜찮다라고 느끼려면은 이게 20선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때 되도록이면 여기처럼 이렇게 5일평선이 쌍바닥을 줬을 때가 요때가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얘를 바꿔 얘기하면 이게 내려가다가 외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때려줘야 되거든요. 던져줬다가 다시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탄력주가 아닐 때는 올라갈 때 때렸다가 얘가 쌍바닥 올라갈 때 내가 탄력주를 교체만 하면 또 외바닥 때 올라가서 때릴 때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모바일 회원들한테는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우리 회원님들 컴퓨터 회원님들한테 어떤 말씀도 드렸냐면 어느 날 이 글을 쓰는 우리 담당 팀장이 휴가여서 제가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온통 뭐 갖고 버티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써갖고 제가 글을 그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리는 적극적인 글로 바꿨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회원님들은 컴퓨터 회원님들은 이거 올라갈 때마다 얘가 손실이라고 하다고 얘를 갖고 있다 보면
저 밑바닥에다가 놓고 때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담당 글 쓰는 팀장이 글을 그렇게 쓴 것도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이게 위에서 먹고 때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저희가 이게 미쳤어도 하다 보면 어느 건 미쳤어도 빨리 끊어내고 다시 밑에서 싸게 잡아드린다든지 다른 걸 바꿔드리려고 하면은요 이런저런 전화가 갖고 제가 그러니 야 이거 때려줘라 하면 아 선생님 그러면 전화가 오고 그럼 제가 욕먹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그대로 했어요. 맞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후회하게 놔두면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더 편안하게 좋게 이걸 할 텐데 예. 그러니까 하자면서 얘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리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그럼 얘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얘를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자 여기입니다. 얘가 이게 조정이 이게 1년 동안 조정받은 거잖아요. 길게 보는 장투자 입장을 봤을 때는 얘는 이 또한 얘가 어디까지 빠지든 이 또한 이게 매수의 찬스지 이게 길게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왜 여러분들 트럼프가 자기 말로도 얘는 경기가 단기적으로 어떤 중간에 변곡을 갖고 쉽게 표현한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길게는 더 잘 나가기 위한 또 저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표현을 빌린다면은 이렇게 놔두면 국가가 부도날 그러니까 회사가 지출이 많으면 이건 회사가 부도가 날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출이 많으면 이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일론 머스크도 죄송한 표현이다만 글쎄요 나라를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저게 좋은지 모르지만 테슬라의 주주들도 국민들인데 뭐하러 저질하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이 천재들은 다 그런지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표현대로 하면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가 부도나는 걸 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 어딘가 얘가 자 이제 그래서 그 후유증 내려갔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그 후유증이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어쨌든 미국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딘가 모르지만 이 하락장을 딛고 다시 올라갈 때는 진짜 견조한 상승을 보면서 올라가겠죠.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게 여기 뭐 어디든지는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바닥을 잡아내는 건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무료 방송에도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도 기억나는데 우리 지금 쿠키님 들어와 계시죠. 자 제가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이때요. 이때 제가 여기다가 이 8년 동안 얘를 계속 매수 하면서 갖고 오다가 여기서 SQQQ를 여기다가 잡아들이면서 이걸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부터는 매도입니다라는 상정 의미에서 SQQ 여기도 여기 이제 3배수짜리였잖아. 여기는 제가 2배수짜리를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2배수짜리 잡아드린 게 뭐냐면 LID라고 해서 인버스를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얘는 이제 여기서는 주가가 조정받겠구나. 이걸 매도를 때리는데 이걸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게 매도라는 것을 이걸 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죠? 제가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하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공개 강의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송에서도 여러분 제가 저때 2021년도인데 지금 2025년도면 거의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또다시 인버스를 샀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매도인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것이 바로 2배수짜리의 QID를 L자라고 썼나요? QID를 참 지난번 여기 얘기할 때도 무슨 3,000원 말했는데 3,000원마가 5,000원입니다. QID를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던 겁니다. 2타임스로 여기서. 자 여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여기도 제가 이거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롬 파일이 시장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 급락을 줬을 때 제가 회원가입할 때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돈도 없는데 회원가입은 지금 안 하시더라도 얘를 보고 계셨다가 얘가 20이 쌍바닥을 주면 그때는 꼭 회원가입 하시죠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우리 반장님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먼저 산다면
5일평선 쌍바닥을 줄 때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여러 개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내려가다가 너 언제 뜰래 그럴 때 얘는 20선 쌍바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는 60이 하방 쌍봉인데 여긴 60이 지금 현재 외봉이에요. 얘가 요를 좀 자세히 그리면 근데 20이 쌍봉이거든요. 그럼 얘가 내려갔다가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슛 3파로 뭐 쌍바닥일 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예 무조건 공통이니까. 얘가 이렇게 슛 3파에서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 밑에서 5일선이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신나게 갈지 이때 이제 무슨 재료가 나오겠죠. 트럼프가 약간 관세를 매길 때 약간 후퇴를 했든지 그 재료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됐던 5일선 쌍바닥을 줄 때는 얘가 다시 주가가 뜨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제가 지금처럼 화요일날 수요일날 할 때 또 혹은 토요일날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의 얘는 이게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도 이게 외바닥에 5가 얘가 위에서 꺾을 때 보면 얘는 어떻게 꺾냐면 이렇게 M자형으로 꺾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게 쌍봉이 아니라 이거 쌍봉도 아니라고 칠게요. 그래도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꺾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얘가 꺾어서 돌아가서 올라가면 얘는 어딘가 올라가다가 두드겨 맞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야 이제 바닥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미리 앞에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미리 말씀드려요. 예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주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저희 편이 아니어도 제가 가장 선호하는 주는 엔비디아인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엔비디아도 저희가 밑에서 베팅한 다음에 제 재산의 거의 90%가 엔비디아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엔비디아를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내려왔다가 이거 올라갈 때 여기 60선의 라인을 그어드리면서 이 60선부터 직전 고주까지는 3분의 2는 때려야 된다고 미리 예고했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예고합니다. 미리. 이게 올라갈 때 미리,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라고 3분의 1 때린 겁니다. 얘가 이렇게. 왜냐면 이때 기법을 하나 얘기한다면 이게 위험한 게 이게 중보다 나쁘다잖아요. 이게 20이 이렇게 쌍봉을 줬을 때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60이 얘가 활처럼 꺾여요. 가격조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활처럼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뒤에 나중에 이게 엠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왜냐면 여러분들의 레벨이 물론 저희 회원님처럼 저걸 교육을 받은 분들이야 저걸 혼자서도 생성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주가 지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을 거예요. 이게 엠파동. 엠파동은 어떻게 이해하신다면 둘둘 치킨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들 얘는 매도 때리세요. 근데 매도를 여러분 못 때렸어도 얘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둘둘 치킨 잡아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그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엔비디아 주가 얘가 이게 20 하방처럼 꺾어진 엔비디아 주가 이게 내려가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뜨는 주가가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엠파동 이 둘둘 치킨처럼. 자 다시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은퇴하기 1년 전에 꼭 와서 배우십시오. 그래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고 또 여기서도 쉽게 매도를 때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얼 후기에 보면은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이분들이 매도를 잘 때렸을까 이렇게 거기 이제 달콤한 인내님이 거기다가 후기를 써놓으셨어요. 쌍둥이 육아도 하고 아마 지금도 이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거기다가 해지는 걸 쭉 써놓으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면 작년 같은 장에서 미국장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작년에 진짜 수익이 정말 엄청났었죠. 또 지금처럼 하락장에 해치 좋다. 여러분 미국 하는 사람 이거 해치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걸요, 이거 해체한 사람. 그렇죠? 저는 근데 얘를 딱 보고 여러분께 수없이 국고초고 보고 제가 수없이 이미 얘가 올라갈 때 6,100은 가격이 많이 쪼니까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6,100. 그 다음에 이 앞에 얘는 외봉이고 얘도 외봉인데 얘는 쌍봉이기 때문에 얘는 빠질 때 좀 많이 빠진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도 또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름 중에서 혹자는 야 저거 자기가 김 소장 저기서 매도를 때리라고 맞췄다고 저거 자랑질을 하느라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매도를 그렇게 많이 때리고 인버스도 하더라도 저희도 갖고 있는 종목에서 주가 빠진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질 하는 게 아니라 되새김을 하면서 왜냐면 여기서도 그렇게 했듯이 이게 여기서 그걸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때렸듯이 또 그래 못 때렸어도 제가 지금 미리미리 신신당부하는 게 요게 나온다면 만약에 지금 요게 나온다면 여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매도 심이라고 수없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잘못하면 제일 속기 쉽거든요. 이놈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면 트럼프가 뭔가 긍정기하면서 이거 올라가면 얘를 속기 쉬운데 얘가 올라가다 꺾어지면 여긴 절대적으로 매도를 때려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는 중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3분의 1 때리라고 그렇지 딴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 가면 전체 미국 주식도 최소한 3분의 1은 때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미리 여기서 이게 나온다면 요 패턴이 나온다면 이 패턴이 나온다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내려가기 바쁘지 올라가긴 뭘 올라갑니까? 근데 이제 저게 이게 어디가 내려가다 뜨긴 뜰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얘기할게요. 내가 미국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산습니다. 제가 연초에 연봉 보인 걸 생각하세요? 제가 올해 연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올해는 시가총액 상위권되는 M7 종목군도 올라갈 때 좀 힘들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올해까지 올라가면 3년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얘가 이게 올라갈 때 여러분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그냥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걸 자꾸만 고민이 되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한결같이 3년 동안 올라가면 이렇게 중간 얘가 기조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올라가면 이렇게 쉬었다 가는데 여러분 얘들이 올라가면 3년인데 그렇다면 얘들은 올라가봤자 얘가 올라가도 얘가 위험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는데 얘가 2년 올라가고 얘가 미리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주 심하게 얘가 올해 트럼프라는 그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미국의 정상이 있는 바람에 주가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이 힘든 판국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러다고 여러분들 이런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그래도 제일 강한 미국의 대통령까지 갔지 않습니까? 일기 때는 아웃사이드에서 들어갔고 지금 완전히 공화당을 장악했잖아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바보는 아니잖아요. 엄청 뭔가 똑똑하고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4년 동안에 이렇게 끝내놓겠습니까? 여기 2년 있다가는 미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처럼 의회가 힘이 강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시장을 저렇게 꼬꾸라지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중간선거를 했다 그러면 상하원이 멀쩡할까요? 그잖아. 미국은 또 402K라는 게 있어갖고 그 재테크에 노후에 엄청나게 관여하는 게 굉장히 큰 게 그건데 지금 그거만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 캐나다의 그 어디야 저기 온타리오주인가? 온타리오주의 그 저기 뭡니까 저 주지사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 들어가는 그 전력 가격을 전력비라고 해야 되나요? 전력비를 25%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공급되는 전력 중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력 중에서 85%가 캐나다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퀘벡주는 아시죠? 온타리오주는 잘 몰라도 퀘벡주에서도 그럼 우리도 미국에다가 제공하는 전기값을 올릴까? 전기값을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전력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막장 치고 나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인상도 트럼프 못지않게 아주 그 거구 스타일입니다. 이 온타리오주 이 사람이. 그럼 이 온타리오주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북부에다가 그걸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주민들은 감에 앉은 자리에서 이 트럼프라는 이 인간 이분 때문에 이 높은 전력비를 갖다가 내면서 이게 쓰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불만으로 나오겠죠. 이미 그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테슬라잖아요. 그죠? 테슬라 그 앞에다가 낫지라고 하고 그
죄송합니다만 방송에 이런 용어로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엿먹으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요새 테슬라에서 인기 있는 그 차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봤는데 그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사이버 트럭이 막 불질러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트위터 그 X가 공격을 받았는데 그 근원지를 찾아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다. 그게 우크라이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공격했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공격됐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트럼프도 그 어디인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전 진짜 왜 그 인간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도. 그러니까 이 두 인간이 완전히 미국 시장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 두 사람은 트럼프는 누구야? 일론 머스크는 천재잖아요. 그 우여곡절이 많아도 결국은 또 밑에서부터 또 주가가 올라갔었고 왜냐면 사실 지금 워낙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또 거기다가 그 나치식의 인사 그리고 자꾸만 유럽의 정치에 관여하고 구구적인 그런 발언들 때문에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찍힐 대로 찍히면서 아우 정말 그건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까고 있어요. 자기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에 사주를 받아서 그런다.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나? 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닌 이상해야 뭐하러 저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모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테슬라나 이런 데 다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가면 이 길가 사람들이 많이 써있어요. 뭐 동량을 받아도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가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가까다 사람들이 창문 열고 뭐 달러를 이렇게 건네기도 하는데 길가 가다 보면 그 종이 팻말에다가 테슬라 차 팔라고 계속 차 팔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 그래도 믿는 건 한 사람은 거대한 미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일론 머스크는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큰 빅픽처를 그림을 얘기한다면은 얘는 지금 이게 내려가고는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이게 주식을 미국 시장에 그동안에 가격이 높아서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진입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냐는 거죠. 다만 언제 들어가냐 문제죠. 언제 들어갈래? 언제 들어갈라 할 때는 타이밍은 이렇게 20이 턴해줘야 돼요. 이렇게 20이 이렇게 20이 턴해줘야 돼요. 이렇게 타이밍을 요렇게 근데 얘는 20이 턴하려면 얘가 한결같은 공통점은 이렇게 쌍바닥. 요건 물론 외바닥에 올라갔죠. 이건 숏 3파라고 그래요. 얘가 이게 5가 숏 3파. 요건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숏 3파. 얘가 이렇게 쌍바닥에 그냥 편하게 쌍바닥의 영역. 약간 이거 롱텀의 쌍바닥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죠. 이렇게 약간 쌍바닥의 느낌. 요런 쌍바닥의 느낌. 근데 이건 거듭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걸 카운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계속 봐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얘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주가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할 때 그게 가짜 상승이던 자 얘기할게요. 여기처럼 가짜 상승일 때 이건 외바닥이잖아. 여기 여기서 쌍봉을 줬는데 얘가 지금 올라가는 건 외바닥이잖아. 가짜 상승이도 제법 가는 거잖아. 가짜 상승이던 아니면 진짜 상승이던 이건 약간 다이버전스의 느낌. 얘가 이거 다이버전스 느낌 아니면 이제 7번이라고 그래요. 롱텀의 쌍바닥. 이렇게 가야 가짜 상승이든 진짜 상승이든 얘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내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 생각하시면 요게 내려오다가 어딘가 얘가 내려가다 여길 탔을 때 특히 얘가 밑에서부터 요렇게 쌍바닥을 줄거나 아니 요렇게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미국을 꼭 시작하십시오. 그래도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을 거듭 새롭게 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재정적자니 뭐니 이걸 줄이겠다 그런 거잖아. 어쨌든 지금은 당장 고통스러운 건 또 이들 말이 맞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분명히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 내에서도 회사 직원을 자를 때는
잘려나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지만 바꿔 얘기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잘려나간 공무원들이 반감을 갖고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회사가 자구적인 노력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땐 또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사 개념으로 본다면은 여기 공무원이라든지 이 비용을 줄이고 이게 어딘가 뭔가 세사를 돋고 그때는 트럼프가 엄청난 부양지급하고 또 나오겠죠. 원래 트럼프 그러면 감세 정책으로 대변되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 항상 텐션을 놓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그 텐션이 뭐냐면 의뢰 미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냥 넉넉히 읽지 말자고 해서 제가 엔비디아 얘기할 때마다 텐션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140, 150달러를 중심해서 계속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라갈 때 이게 텐션을 갖고 있어도 이게 쌍봉이라고 얘기해도 잘 못 팔아요. 처음이라 어떤 분들은. 근데 거꾸로 얘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의뢰가 내려가고 막 온통 지금 뉴스고 보고 보면 온통 트럼프 악재 뉴스, 일론 머스크 악재 뉴스가 나오니까 얘가 의뢰 내려간다고 생각. 아닙니다. 얘가 어딘가 내려가다가 이러면 나중에 또 얘가 텐션을 놓치면 꺾어지는 걸 못 맞추듯이 이게 또 내려가다가 올라갈 땐 또 올라가는 걸 못 맞출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상을 봐야지. 이걸 또 그러니까 의뢰 탓에 젖으면 안 돼요. 의뢰 올라가는 거 그러면 당합니다. 못 팝니다. 의뢰 내려가는 거 그럼 올라갔다 못 먹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지금 얘를 이렇게 자꾸만 저점을 깨는 거니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얘가 올라가면은 이건 외바닥이거든요. 이게 얘가 만약 여러분들이 난 돈이 조금이야, 나는 회원가입이고 할 게 없어 그러면 이렇게 얘가 내려가다가 이게 3파이거나 3파요. 아니면 얘가 이렇게 쌍바닥일 때, 특히 쌍바닥일 때 이때는 꼭 미국 하십시오. 아셨죠? 미안한 얘기지만 요번에 얘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얘는 가짜 상승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놈하고 모양을 보면 얘가 저점 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모양이라면 얘가 20 이렇게 얘보다 더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건 가짜 상승입니다. 요건 내가 들어가더라도 짧게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도 20선 위로 가면 제법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합을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종합을 열심히 설명드리냐면 우리나라장이나 미국이나 결국은 얘가 빠지면 뭐 M7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M7이고 지랄이고 무슨 개별주고 지랄이고 거의 다 빠지죠. 동의하세요? 우리가 그래도 가성비 높게 매매하는 방법은 종합이 올라갈 때는 M7도 올라가고 개별주도 올라가는데 조합이 빠져버리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유가 소프트웨어적인 이유가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전쟁을 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저렇게 사람을 잘라내가면서 비호감을 가지면서 그 테슬라 관련된 종목이 내려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더스탠드. 하지만 얘는 내려가도요. 어떻게 내려가냐면 얘가 일반적으로 얘가 오늘 또 올라가야 됩니다. 선물 작가 뭘까요? 240이니까 원래 이 공식 240 공식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20 외봉이면 저희 회원님들은 120에서 주목하고요. 이게 쌍뭐 여기서부터 보니까 얘가 지금 타이밍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럼 얘는 올라가야 돼 오늘. 근데 올라가는 게 20이면 쥐꼬리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이럴 땐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비탄력적이라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반은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2분의 1은. 그참 병나요. 내가 반은 만약에 쉽게 해서 뭐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 내가 팔게. 그럼 50주는 놔두는 겁니다. 근데 50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올라갈 때보다 15주, 그 뭐 30주인가요? 20주 이렇게 상동해서 팔아줘야 내가 내려갈 때 얘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상대적으로 강한 거, 견조한 거 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제 말뜻이 통했을까요? 회원님들 이렇게 하면 비회원님들도 이 말뜻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만해도 될까요? 진짜로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가 참 뭐하겠지만 여기서도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거 쌍봉이라고. 처음으로 인버스 샀다고. 올라갈 때보다 매도 때려야 된다고. 제가 또 며칠 전에 글을 쓸 때 우리 팀장이 어디 놀러가서 휴가 가서 글을 쓸 때도 갑자기 글을 보니까 글을 좀
뭘까 10만 고분식으로 글을 써놔서 제가 글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워낙 일이 바빠갖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써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걸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저희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무슨 올라갈 때마다 이거 왜 받으면 다 때려야지. 욕을 먹어도 때려야지. 왜? 그게 나중에 그분들 구하는 길이니까. 그거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못 때려드리면 근데 꼭 그렇게 또 그 전화해서 그렇게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뭐 먹은 건 하나도 고마운 게 없고 anyway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런가 보죠. 자 anyway 얘는 떠야 되는데 떠도 얘는 여기가 봉적인 상승은 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까 얘기했죠. 자기는 주가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트럼프가 월가수장하고 만나잖아요. 자기 이렇게 지뢰같이 꺾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간다는데 자기가 무슨 마법사입니까? 저 경기가 침체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돌릴 수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무줄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놔줘야 그게 되는 거지 끊어진다면 그게 돌리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나 말을 잘 듣는 인간성이 아니라 탑다운 형이라는 거예요. 밑에 우리가 바텀업 그러니까 강요들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최고 책임자를 잘 만나야 되고 패드 의장을 잘 만나야 되는데 글쎄요. 한번 어쨌든 봅시다.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장은 조금 더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국내장은 그래도 내려가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사실 외부에 외출을 하고 왔는데 아침부터 제가 강렬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여기다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진짜 제가 할 말 많은데 여기도 여러분들 여기도 이 장도 이게 여기는 다 제가 매도를 때려고 하면서도 유독 여기만큼은 매수를 권해드린 다음에 맞습니까? 그죠? 2390 매수 권해드린 다음에 또 여기 올 때는 240 매도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매도입니다. 여기도 매도입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얘가 올라올 때마다 이거 올라올 때마다 매도 때 이거 공방하는 날도 오늘 어제네요. 어제 공방하는 날도 마이너스는 안 때리는데 올라갈 때 매도 때린다. 마이너스는 안 때려도 올라갈 때 매도 때려야 된다. 이거 지금 마이너스 땐 이거 마이너스 때리면 이건 아침에 이렇게 마이너스 때리면 올라갈 때 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미국이 올라가서 올라가면 3분의 1은 나눠서 때려줘야 됩니다. understand? 그래서 제가 뭘 열어드리냐면 분봉을 열어드렸어요. 이렇게 왜 때려지는가 이게 딱 매매 공식에 나와요. 얘가요.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얘가 딱 나와요. 이게 올라갈 때 이놈이 올라갈 때 이놈이 외바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국고시 이걸 보면서 얘가 꺾어질 때 쌍보로 꺾어지듯이 이게 올라갈 때 쌍보로 올라가는데 이게 외바닥이니까 올라갈 때 때려야 된다. 맞아요? 여기다 이거 씌우면 똑같은 그래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목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도 이게 외바닥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못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 칠게요. 이게 올라갔다 쳐도 못 가요. 왜냐면 이게 올라갈 땐 이렇게 N자로 가야 되듯이 이게 올라갈 땐 이게 N자로 가야 되잖아요. 20이. 그 다음에 얘가 왜 빠지냐면 그 다음에 60이 N자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20N, 60N. 20N자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60N자면 여기서부터 큰 조정을 받아. 이렇게. 주가 지도에서 얘가. 얘는 여기 깨기 때문에 얘가 무너진 거잖아요. 일봉을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매매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공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면 공부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배우시라니까. 이게 가려면요 얘가 3N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가 N을 줘야 되는데 얘는 실내성이 없으니까 얘는 빼고요. 얘가 최소한 20이 N짜리 줘야 되고요. 60이 N짜리 줘야 돼요. 이게 N짜리 줘야 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올라가다가 얘는 한 달 동안 조정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20이니까 얘는 60일간 조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20이 꺾인다는 건 얘가 이 밑으로 20개 캔들이 놓인다는 거고 60이 꺾인다는 건 얘가 석 달 동안 조정받는다는 거잖아요. 얘가 갈 때는 보세요. 얘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다가 이름을 가다가 N자 줘야 되니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한 달 동안 조정받고 가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런 공식 보셨어요? 이렇게 진짜 천기누설에 가까운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찾아내려고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럼 얘가 올라가면 또 여러분들은 다 있고 있어. 그럴 때도 이것도 예고했잖아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쌍봉 나왔잖아요. 여기 제가 비교했을 때 매도를 때리시던지
똑같이 여기다가 인버스를 사시던지. 맞아요? 8월달이네. 인버스 사시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왜? 이게 60이 N자가 아니면 얘가 꺾어지면 석 달 동안 조져맞는 거잖아요. 여긴 중국보다 나쁘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못 때리신 분들 또 괜찮다고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간다고 잡아드렸잖아. 이게 사실이면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제가 어긋난 얘기 한 거 있어요? 회원님들 조금이라도 거짓말 조금이라도 섞은 거 있습니까? 단 1%라도?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다니까요. 그렇게 매도를 때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서 못 때리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전 종목을 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얘가 다시 갈 때 얘가 이렇게 또 22N짜리 주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게 중방이면 이러면 그냥 뭐 한 달 동안 조정이 있어요. 위에는. 그걸 조심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주까지도. 요거만 알아도. 그럼 지금. 자, 지금. 예, 볼게요. 예. 자, 갈게요. 보십시오. 이거 올라가도 이게 역별돼서 누군가가 제가 좋은 질문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제가 공부 안 했는데 누가 좋은 질문 했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혹시 상바로 봐도 보면 안 됩니까? 라고 누가, 얘가 누구더라?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얘가 이렇게 역별됐을 때는 1차적으로 여기서는 한 번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얘가 올라갈 때 얘는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다는 것은 경기가 좋은 실적 장세라든지 금리가 낮은 유동성 장세라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모멘텀이 없이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 고 올라갈 때는 240이 저항이 됩니다. 맞아요. 저 이렇게 얘기한 거. 공방할 때. 제가 일부러 좋은 질문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얘는 모멘텀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미국이 여러분들 제가 작년 말에 이거 하면서 미국이 빠진 이제는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지금 얘가 우리가 좀 견조하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뭐 주가가 천국을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틀리다가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매번 틀리다가 유튜브 보면 매번 틀리다가 나와서 뭐 미국 장은 폭락을 주고 우리나라 장은 뭐 대박을 주고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딱 보면 알 거야 누군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부동산도 보면 제가 일일이 부동산도 챙겨보진 않지만 맨날 폭락한대. 맨날 급락한대. 그리고 맞지도 않은 거. 부동산도요. 제가 내용을 얘기하면, 제목만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알까봐 제가 그건 참을게요. 자기가 그 동네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만두자. 괜히 저기 할래.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집도 주가가 차별화가 돼갖고, 지방이나 이쪽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라고 이 주가 각도를 갖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강남,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죠. 여기서 제가 뭘 맞췄다 안 맞췄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재테크는 제가 좋은 걸 제가 얘기 못하고 못 견디니까. 얘가 이 앞에 2021년도에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외곽 다 올라가지만 이때는 완만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요 점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뭐 강남, 요새 강남 난리잖아요. 그죠? 잠실, 송파, 어디에요? 청담, 이런 데 다 풀려갖고, 대치, 이런 데 다 풀려갖고. 근데 그게 풀려서 거기만 올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토호제로 묶여있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이런 데 여전히 강하잖아요. 여러분 대략 따져도 압구정 같은 경우 국민평수가 작년에 제 기억에 작년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한 30억대 후반인가 40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평수가 한 55억 정도 돼요. 거기에 좀 재료가 더 붙은 데는 더 강해요. 근데 부동산도 보면 짜증나는 썸네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부 들어가서 그 밑에 댓글 읽어봐요. 그럼 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 맨날 안 간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게. 맨날 안 간다네.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2년 기우제 지내고 있네. 지금 못 써서 난리인데. 참. 있어요. 딱 3사람이 있어요. 맨날 안 간다. 맨날 그거 갖고 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조회수를 보면 또 엄청나요. 또 웃기는 게. 그렇다고 또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죠. 지금 부동산도 여기다 써놓을게요. 제가 부동산도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초양극화잖아요. 초양극화. 그러면 부동산이 안 간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디테일을 또 읽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빅픽처만 얘기하고 부동산이 가니 안 가니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주가 저렇게 과매도존에 있으면 결국 부동산도 일부 지역에선 뜨거든요. 얘가 2020년대 부동산이 뜨기 전에 21년 뜨기 전에 2019년도에 미리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기웃대면서 여러분들 집 사시려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22년도 집값 엄청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바닥이면 이게 오파동이나 얘가 오파동이나 이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요, 조만간 부동산도 그 바닥이 오고요. 주가 꼭지 치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부동산도 꼭 치면서 내려와요.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상급지를 옮겨 탈 때 어떻게 옮겨 타야 되는지를 내가 타이밍을 정하려면 이 주가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 빅픽처.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께 제일 많이 써드리는 게 스트롱 is beautiful. 부동산도 강남 요새 뭐 잠실 뭐 대치 뭐 잠실 본동 뭐 이런 데 다 하니까, 소장님 그런 데는 어디 있습니까? 몇십억 되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최고 상급지에 비해서 그 한 단계 아래 낮은 데가 마용소 이런 데 여러분 마음만 먹었으면 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용소. 이게 얘네들이 최상급지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얘가 아주 강한 거거든요. 내가 얘를 지금 안 살고 내가 안 살 수 없는 능력이 되더라도 항상 야 지금 어디가 강하니? 어디가 뜨지? 주식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디가 강하니? 어디가 뜨지? 마인드가.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꺾어지니까 제가 너무 진짜 가스로워서 제가 이렇게 썸네일 보면 예전엔 그래도 무슨 서브 데이터가 있어갖고 가끔가다 저도 무슨 내용이 뉴스지 보는데 미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 그냥 아주 뭐랄까 이리떼들 덤벼들듯이 막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리떼들듯이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궁금한 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작년에 과연 여기 들어가서 먹기나 했나 모르겠어. 제 말 이해했어요? 먹어보지도 못한 자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아실 거야. 맨날 미국은 뭐 맨날 안 간다고 계속 멍멍이 짖는 소리 하다가 여기 하니까 여기서 또 개거품 물고 또 얘기하는 중이에요. 얘들은요 내려가도 다시 떠야 됩니다. 다만 얘는 중간 꼭지는 걸들었다는 것이 제 평가예요. 중간 꼭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만 매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누구한테는 또 저런 얘기가 오는데 이걸 놓치는 거야.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하자. 아까 부동산도 지방이나 외곽은 부동산은 거기를 안 갑니다. 하지만 강한 지역은 갑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부동산 전문가지. 이 끝에서 이름이 걸려있어. 제가 기억날 때 3명은 꼭 맨날 안 간대. 그 사람들 가면 제가 일부러 가서 들어봐. 그 글을 봐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댓글 봐요. 그럼 제가 말한 그대로야. 이 사람 언제나 맞출래나?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 유명해요. 또 이렇게 보면 매스컴에도 자주 나와요. TV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딱 양극화라는 현상을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까 어떤 분은 이제 거기 누가 이제 부동산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객관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썸네일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 살 때는 제가 빅픽처는 알려드리지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자는 건 그건 디테일은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미국에 안 가도 제가 항상 이런 게 그거잖아요. 이때 제가 그냥 심한 말로는 이때 간다고 얘기를 해봤어? 간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안다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선수지. 근데 한번 여기서 계속 안 간다. 맨날 미국 폭락한다. 맨날 그 TV고 뭐고 보면 맨날 폭락한다. 맨날 이 고장날처럼 이렇게 하다가 얘가 내려가 여기서 개거품 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사람을 초대해서 그 방송 찍는 사람들은 뭔지 참. 그러니까 이것도요 참 한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번 또 지나간다 보십시오. 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가 항상 텐션을 유지해라. 미국이 중간 꼭지마저 없는 건 아니다. 얘가 쌍목을 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얘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이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걸 보셔야 된다 그러냐면 20이 쌍목을 줬을 때 얘가 저점을 깨지는 걸 봐야 된다. 얘가 이렇게 저점을 깨면 올라갈 때는 가짜 갈 수 없으니까 적극 매도 때린다. 얘가 자꾸만 여기서 멀어지면 올라갈 때 적극 매도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가 기다리면 다시 올라갑니다라는 여기다가 너무나 비중을 둬버리면 여기 매도를 안 할까봐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께 여쭙니다. 여러분들은 뭐 들어도 무슨 얘기 못 알았겠지만 회원님도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걸 안 들을까봐 참 제가 대략 난감면도 하면서 얘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인버스도 했고요. 올라온 족족대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지금 단기전에 얘는 올라올 때마다 불편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미국을 전혀 안 하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절에 찬습니다. 얘가. 그리고 얘가 난 뜬다 그럴 때는 여기 20선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20선 위에 올라갈 때 요때가 저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절의 찬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얘는 필요한 거고요.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앞당겨서 예를 보면 이게 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이게 저점을 깨면 안 좋아요. 요즘 예전에 제가 그 환율 얘기할 때도 환율 잠깐 볼게요. 환율 얘기할 때도 그 얼마다 1404원이었나? 기억나세요, 회원님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왜 CPI 꼭지인가 맞출 때도 그렇고 환율도 맞출 때도 그렇고 이거 환율인가? 환율 맞출 때도 이렇게 제가 원달 환율 지금 1453원 다시 올라갔죠. 얘가 여기 어디 여기네요. 여기 기억나세요? 얘가 줄 하나 딱 거놓은 다음에 여기 줄 하나 딱 거놓은 다음에 얘가 이렇게 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실 저는 요거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제가 인버터로 환해치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워서 하십시오. 내가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슨 어디 점집에 가서 점 보듯이 그것도 또 자주 맞히는 용한 무당처럼 잘 맞히면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번 틀리는 부동산도 유튜브에 그 코스 따먹는 그 족속들이 있고요. 제가 보면 아유 제가 진짜 좀 더 용기 있으면 저런 사람은 건 들지 말라고 얘기할 텐데 그것도 뭐 지들이 밥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외부니까 뜬 거잖아요. 이게 얘도 꺾을 때 이렇게 쌍보이잖아요. 놓으면 그저 보이세요? 얘가 쌍보인 거 이렇게 이게 얘가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냥 국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당합니다. 맨날 절의 찬스 다 놓치고요. 상급지 올라갈 찬스도 다 놓치고요. 그럼 내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언제냐면 그 주식이 아닐 때, 또 하나는 얘보다 더 좋은 주식이 나왔을 때. 내가 부동산도 옮길 때는요. 내가 옮길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얘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얘를 털고 옮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유가 되면 그게 아니라 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얘도 부동산에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얘보다 더 얘가 날 것 같아. 지금의 타이밍. 그럼 그때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안 가는 족속들 때문에 그게 다 놓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보면 그냥 저는 웃죠. 그걸 보면서 참 진짜 독하다. 저 인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써놨어요. 또 예측하고 있네. 거기다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전문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바보가 안 되지 않으려면 얘를 꼭 잊지 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꿀팁 하나 얘기할게요. 주가가 바닥이면 부동산도 바닥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하락장으로 내려온 우리가 내리친 바닥일 때 이렇게. 이 앞에도 더 마찬가지고요. 2020년 3월달도 주가가 꼭지면 요 앞에 꼭지였잖아요. 오다가 두둥이 맞으면 부동산도 같이 꺾을 때가 많다는 거, 그것만 해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럼 제가 많이 비입 시절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자, 가겠습니다. 얘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던지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올라갈 때도 이게 여기가 저항이었다면 이게 내려가봤자 바로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녹색 캔들 구간. 그러니까 얘가 왜 미국이 내려갔는데 왜 견저한지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이거 녹색 캔들 구간이에요. 얘가 이거. 그런데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얘가 녹색 캔들이지만 앞으로 한 5, 6개월 동안은 얘가 왔다 갔다 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 앞에도 보여드리면서 저 녹색 캔들 다음에 특징은
한 여기도 5, 6개월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실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으면 이거 말한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실력이 없으면 들었어도 그렇게 얘기했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얘가 녹색 캔들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한다. 그때 저걸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뭘 만든다 그랬죠 제가?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랄까 그 어떨 때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재테크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세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맨날 안 간다는 족속들처럼 맨날 간다는 것도 문제지.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보면은 얘는 차라리 간다고 하는 게 맞겠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그럼 내가 마치 뭐 누구는 보지 말라고 누구는 홍보하는 것처럼 되니까 제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누군가가 무료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그걸 뺏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화법이 만약에 잘못됐어도 널리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냥 제가 말하는 진정성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손님 너무나 답답하니까 저 얘기하는구나. 그렇다고 옆에 있으면 야 이건 사야 돼. 이건 이쪽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거기다 그렇게 써요. 말 믿고 뭘 사야 되는데 안 사갖고 쫄딱 뭐 그런 글도 가끔다 보니까 올라와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제가 좀 더 진정시킬게요. 전 근데 이게 혈액형이 더블 O형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못 참아. 자 다시 갈게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패턴 만들기예요. 그죠? 이거 기억나죠? 패턴 만들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은 녹색 캔들 다음에 다음 순서는 하이 캔들이고 그 다음 순서는 뒷구턴이다. 그죠? 이거 저희 북코처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얘가 이 녹색 캔들 왔다 갔다 어디 갔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는 쫓아서 때리시면 안 되는데 올라갈 땐 제가 그러면서 왜 올라갈 땐 때려가 합니까 하는 거는 이게 왜 코스하기 설명하기 쉽네요. 이게 외바닥인데 이게 하이캔들 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20 올라가다 얘가 꺾어져서 올라가야 하이캔들 주는 거잖아요. 그 적정하게 부딪혀 맞을 가격을 여기 240을 본 거. 이해가 갔어요? 얘가 이게 낮은 게 이게 높아지려면 꺾어야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꺾이지 않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건 하이캔들이 아니잖아요. 어때? 좀 와닿을까?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외바닥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 왜 때리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걸 왜 때리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게 여기 골들 줬잖아. 이렇게 골들 주면은 이게 내려오듯이 자 녹색으로 할게요. 얘가 골들 주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듯이 이게 내려가듯이 또 대들 주잖아. 대들 주면 얘는 올라가야 돼요. 언더스탠드. 얘는 밑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여기 매수할 자리지 이게 매수할 자리지 매도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절대 겁먹지 마세요. 됐죠? 자, 여기 제가 요거 급락장에 트럼프 푼 얘기했는데요. 저건 저 누구야? 베센트나 아니면 트럼프나 뭐 자기는 주식을 안 보고 어쩌고저쩌지만 저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뭔가 조치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관세하던 걸 트럼프가 전 세계 팔벌려서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관세하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성향이. 그러니까 위로는 여전히 매물이 있는데 길게 보면 빅픽처 그림을 보면 이건 내가 미국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찬스다. 절의 찬스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신 단기적으로 지금 코앞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면 단건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왜냐면 제가 5일선 쌍바닥을 줘야 20이 터널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바이벌 테마주 요건 제가 홍보 하나만 하고 갈게요. 홍보 하나도 안 했네. 또 뭐라고 하겠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국내 주식 여기 3개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2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앱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교육이 있어요. 여기 증권대야 요거 교육한 게 있는데 요거 교육 요렇게 해서 66만원에 판매되는 가격이 있고 전화번호는 397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교육 상품이니까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도 고지하시고요. 근데
솔직히 장이 좋으면 뭐 이거 60만 원 그냥 축축 내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장이 좀 돈이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시면 저는 제가 상할 때 이런 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달짜리, 난 한국 좀 우리나라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미국 해보고 싶으면 여기. 근데 뭐 작은 거 상관없다 그러면 물론 이걸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될 의무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나 이제 무슨 테마 볼 거냐 할 때는 요번 달에 뭐가 우했는지를 봐야 돼요. 요번 달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주도자라고 눌러볼게요. 제가 여기 두 줄로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 월봉을 하나 뿌려놓고 여기 일봉을 뿌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스트롱, 이즈 뷰티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들이 주도주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월초 대비 위에 있어요. 이거 저희 갖고 있는 종목이네요. 농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라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랑질 아닌 자랑질, 저희도 갖고 있는 것이 안 간 것도 있고 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자, 얘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걸 7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월초 대비 위에 있는 것들이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겁니다. 휴재는 이거는 아주 제가 전매 특허예요. 휴재는 요거 잠깐 요거 좀 지울게요. 이건 전매 특허죠. 이건 아마 지금 저희 컴퓨터 회원님들이 고개 끄덕끄덕 할 때 이건 제가 내려갈 때마다 사드리고 또 올라갈 때는 좀 줄어드리고 뭐 그런 종목이네요. 코스맥스 이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쭉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항공우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게요. 오, 항공우주는 오늘도 올라갔네. 그죠? 이렇게 어나더 레벨 3번. 얘가 양복. 이게 발의 방향이. 그러니까 약한 걸 사지 말고 강한 거를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뭘 산다. 그럼 나는 강한 것을 조종줄 때 사는 게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자, 제 지인이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 돈은 좀 있어. 저한테 뭘 샀으면 좋겠냐 해서 제가요 강한 어딘가 지역을, 강남 지역의 어딘가를 걔가 조정받을 때야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 그래. 걔가 그때는 이제 조정받을 때야. 걔가 이렇게 조정받고 이제 막 꼼짝꼼짝 올라오나. 그래서 1년 반인가 이 정도는 강남 조정할 때 그걸 매수해드렸어. 조정할 때 약간 휴식 때. 지금 주고 얼마 금액 아까 얼마 올라갔을까요? 무슨지 아시죠? 주식도 뭐가 세지? 주도주를 조정받을 때 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뭘 봤냐면 필옵틱스를 봤거든요. 보세요. 결국은 내가 내려갈 때 사더라도 강했던 놈을 내려갈 때 사야 떡고물에도 있죠.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아예 약한 놈은 그냥 약한 족속이야. 걔는 그냥 강한 놈을 조정할 때 사야. 이름을 쏠 때 제가 어떻게 쏘라고 하냐면 얘가 이 아래 음봉이면 월말에 쏘든지 아니면 여기 내려갈 때마다 5%씩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5%씩 아니면 얘가 저점 깰 때마다 10%씩 이거 매매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올라가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자, 마음 더 하고 싶은 게 마저 할게요. 이제 47분이니까 로봇이죠. 제가 또 로봇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죠? 로봇주. 클로버는 저희가 추천주였죠. 어우,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그냥 같이 한번 봐요. 저랑 클리오 요건 밑에서 살살살 움직이죠. 부담감이 없죠. 저희도 이런 건 갖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뭐 아까 저 농심, 뭐 풀무원 이런 거, 넥스틸, 그죠? 넥스틸 뭔지 아시죠? 여기도 보세요. 내가 약한 놈을 사는 게 아니라 강한 놈을 조종줄 때 사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강한 것이 이게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약한 놈 사는 게 아니라 강한 놈이 조종할 때 살려고 노력해야 돼. 내 스타일을 내가 더군다나 성격이 좀 난 화끈한 성격이다. 그러면 강한 게 뭐지? 강한 게 조종받을 때. 보이죠? 여기 로봇주가 많죠? 이거 제가 오전에도 저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HD 인프라 코어. 그냥 보세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이제 뒤에 가서 결론 맺어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럼 뭐냐면 결국 강한 종목을 조종줄 때 사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국고주에서 맨날 로봇주, 얘가 끝난 거 아닙니다라고, 조선주, 그 다음에 또 방산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K-뷰티, 그죠?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여기 미처 쓰지 않은 것들도 K-뷰티,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아까 저 유리기판 가려줘. 종목군들을 보면 다 똑같이 강하진 않잖아요. 제가 여기다 안 썼더라고 하더라도 오늘 조정을 받았어도 뭔가가 개가 올라갈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군단들이 있어요. 그 종목이 여러분들한테는 타겟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자기가 못 찾죠. 그거를 못 찾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보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자동으로 그게 자기 자리매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유리기판,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초전도체, 뭐 이런 것도 올라갔죠. 오늘 올라간 거. 또 어제 또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권단들은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월초 대비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월초 대비 위에 있어. 내가 뭔가가 강하게 장대항목을 줬어. 걔들 보고 있다가 걔들이 조정 줄 때. 그냥 오늘 잠깐 동안 뜨는 게 아니고 월주도주 이렇게 월주도주 패턴에서 뭔가 그 이유들이 있어. 뭔가 강한 종목군도 그 이유들이 있어. 그 이유들이 있어. 내가 배팅을 쏠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내가 배팅을 쏠 것인가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걔들을 내가 조정을 줄 때 밑에서 눌림목을 쏜다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뭐 유리기판 뭐 이런 거 적어드렸는데, 그죠? 뭐 아니면 여기 보면 조금 아까 보면 저 음식료, 식료품주라든지, 왜냐면 지수의 조정과 상관없이 뭐 움직인다든지, 근데 무슨 뭐 건설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또 아까 유리기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부장 종목이죠. 반도체 중에서도 다 쓰지 말고 강한 것만 골라서 강한 거. 그게 눌림목일 때. 근데 반도체는 올해 제일 작살나고 있는 게 반도체지. 제가 어디 한 군데 몰빵 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서 갑자기 악재가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글로벌 로봇 투자.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 뭐 얘기 나오고 미국의 계란값 폭등 얘기 나오면서 뭐 여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저 뭐야 유리기판 아까 삼성전기도 있었는데 KBT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강하게 움직였을 때 그 종목군들이 무게중심했다. 그리고 월초 대비 양봉인 종목군에 눌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나름대로 저의 내피셜과 그 다음에 짧은 거, 긴 거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6만원에 이건 동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각각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목이 약간 잠겼네요. 예, 즐거운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